김경래의 최강 시사. 예, 최근에 백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 터널의 희망의 빛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영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우리도 백신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백신 전문가와 함께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볼게요. 이거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겁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대신 또 질문도 해드리겠습니다. 백신 전문가십니다. 국제백신연구소 과학사무차장 송만기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송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가 400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약 1,000만 명분 정도 더해서 정부가 상당히 많이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게 백신이라는 게 100% 맞을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요, 다 맞으면 좋죠. 다 맞으면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실제로는 다 맞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이상 정도 맞아야지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집단의 어떤 집단 면역을 통해서 사회가 이제 보호되는 정도가 사실은 바이러스마다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요? 저희가 재생산 지수나 이런 걸 따져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홍역 같은 경우에는 93% 이하가 되면 바이러스가 퍼져나갑니다. 그 홍역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맞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아주 효능이 좋은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퍼져나가는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파가 아주 잘 돼서 그 경우에는 약 93% 정도가 접종이 돼야 집단이 방어가 되고요. 거의 다 맞아야 되는군요, 홍역 같은 경우는. 네, 홍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그 백신 반대 운동으로 이게 접종률이 좀 떨어지니까 40%대가 되니까 이게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꽤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홍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전파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뭐 60%에서 한 70-80% 정도 또 이제 그 전파율이 최근에 또 좀 높아진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백신의 효능까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효능이 얼마에 따라서 또 접종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종합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온 효능 가지고 보자면 그래도 한 70-80%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궁금한 것들 많이 또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뭐 사실 뉴스에서 많이 다룬 부분이라서 안 다룬 부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코로나 백신은 한 번 맞으면은 끝인가요? 평생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오정진 님이 보내주셨네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아이고.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임상 일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마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네, 메신저 RNA 같은 경우 파이저 쪽에서 이제 6개월이 지나도 항체가 아직 높은 상태다고 이렇게 보고는 했지만 지금 방어 효과를 보인 결과들은 대부분 다 2달 안에서 보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 갈지는 다들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질문 7337님이 보내주셨고 오정진님은 코로나 한번 걸린 분들 있잖아요. 확진됐다가 치료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이게 참 이 상황이 좀 많이 다른데요.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의 항체가를 보면은 이 항체가 거의 유도가 안 됐던 사람들이 있고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지금 방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자료나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걸렸던 분들이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항체가를 기준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값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아마 맞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근데 이제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요. 이제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3월 정도에는 들어올 것 같다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화이자, 모더나 이런 쪽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고 자국이 우선이다, 자기 나라가 우선이다 이래가지고 백신을 다른 나라에 잘 안 보낼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 이게 무슨 협약을 맺었어도 이 걱정이 제일 커요. 내년 3월에 제대로 될까? 그럼 하반기까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제가 이 백신들이 지금 동시에 들어와서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순차적인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백신부터 저희가 들여와서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긴급한 이런 순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순위를 잘 조절해서
이런 들어오는 순서대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아마도 아주 처음에 뭐 동시에 접종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번 백신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독감 백신처럼 똑같은 백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동시에 접종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아마 네. 순차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컨대 3월 달에 시작을 해도 순차적으로 가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한 1년 걸리나요? 1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예. 만약에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좋은 백신들이 또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또 대체될 수도 있고, 상황이 지금 아직은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백신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게 대량으로 가능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좋은 백신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아마 상황이 늦어도 아마 내년 말까지는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네. 내년 안으로는 이게 상당 부분 백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뉴스가 이제 백신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을 주의 깊게 봤잖아요. 예방 효과가 어떤 거는 뭐 95%다, 어떤 건 70%다. 그러면 나는 95% 맞고 싶은데 정부에서 나보고 70% 이거 맞으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전문가들이 사실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 중에 이제 그러한 것들도 들어있는데, 왜냐면 예. 이게 독감 백신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백신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백신에 따라서 가격부터 효능, 지금 1차적으로 보여진 효능, 그리고 이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안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백신의 특성이 지금 대부분 다른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 승인된 백신들, 인증된 백신들은 대부분 다 안전하고, 네. 그리고 효능이 사실은 70%, 80% 상당히 좋은 백신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70%도 네. 좋은 거예요? 네, 상당히 좋은 백신입니다. 처음에 이게 승인이 사실은 50% 이상입니다. 50%를 기준으로 봤을 때 70%, 80%는 상당히 좋은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좋은 백신이기 때문에 빨리 가능할 때 맞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네. 얘기고. 아까 이제 백신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 미국 같은 데는 진짜 백신 안 맞고 나는 안 맞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왜 안 맞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30-40% 정도 되는데, 유럽과 예.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한 15%에서 17% 정도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에서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예. 사실은 그 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엔티백서 운동이 많이 퍼졌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운동처럼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나중에 그게 다 사기고 아닌 것으로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짜 뉴스예요, 그거? 네, 그 돈 받고 다 해가지고 논문도 다 란체냈던 게 취소되고 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뭐 이렇게 자폐증을 일으킨다 이런. 예. 근데 그게 다 이제 증명이 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대상으로 이 다 자료를 조사했더니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다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전혀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몇몇 그렇게 아나키 등 이렇게 계속 백신에 대해서 맞지 마라고 하는 그룹들이 또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외국에서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만드나? 우리 백신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지금 국내 백신도 2개가 지금 이제 임상 승인을 최근에 받아서 조만간에 아마 많은 백신들이 임상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백신 이제 곧 조만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을.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빠르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느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도 이제 저희가 동물 실험이나 이렇게 원숭이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면 네. 사실은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백신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임상을 많이 해본 경험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확진자가 적은 게 아니고 네.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 임상을 많이 해왔으면은 이번 개발에서 임상을 들어가는 게 상당히 빨랐을 텐데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임상에 들어가는 단계 자체가 상당히 느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 만들고 이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들, 이 상업화된 적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경험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언제쯤 우리 뭐 국산 백신이라고 할까요? 이건 나올까요?
그래서 아마 내년 중순까지는 1, 2상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아하. 그때부터 이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아마 3상을 해야 되는데 예. 아마 지금과 같은 방식의 3상이 아니고 아마 좀 더 다른 방식의 3상이 진행이 되면 예. 내년 말은 좀 이른 것 같고 내후년 초 정도에 예.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백신 제조사들이 면책 조항을 요구를 했잖아요. 네. 뭐 어제 정부 발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거 수용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그게 왜냐면은 그 백신을 제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거 그쪽을 옹호하는 입장이 네. 아니고 이게 이제 임상이라는 게 이제 보통 5년에서 10년 백신 제조 과정 자체가 5년에 10년이 걸리는 건데 예.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 후반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성만기 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돌아옵니다.